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예필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 기각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남용이 있습니다. 입법 연역. 개인을 대상으로 한 도산 절차로는 파산 절차 외에 제2편의 회생 절차, 제4편의 개인회생 절차가 있죠. 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는 모두 채무자에게 파산원이 있는 때, 즉 지급불능을 개시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회생이 파산할 때보다 채무자 채권자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므로 법은 회생 절차나 개인회생 절차를 파산 절차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 절차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한다면 이는 이와 같은 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는 경우 자칫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가 있죠. 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파산법 707조의 파산신청 남용, 어뷰즈에 의한 기각조항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요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신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 309조 2항은 단순히 남용이라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무엇이 문제됩니다. 종래 대법원은 주로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관련지어서 파산 절차의 남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09년 5월 28일자 2008마 1904, 1905 결정은 파산 제도의 목적 및 다른 도산 절차의 관계, 위 조항의 입법 연역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파산 절차 남용 금지를 권리남용 금지의 한 표현이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2011년 이 판례 결정은 309조 2항이 규정하는 바는 권리남용 금지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지 여부는 다른 일반 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권리 행사와 관련되는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 특히 법 규정의 입법 연역이나 문헌 및 규정 취지에 비춰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 능력이 무겁게 고려되면 물론이고 그 외에도 파산 신청이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이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파산 신청이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도 파산 절차의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면 물론이다. 한편 그에 있어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점을 비추어 채무자가 이와 같은 재량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에 대해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대법원 판례인데요. 파산 절차의 남용과 관련된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하여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제도의 파산 신청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반면 제도의 파산 신청을 예외 없이 각하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다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경위, 기간, 의도 등을 종합하여 제도의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309조 2항을 적용하여 파산 신청 기각하면 좋다고 한 하급심 결정도 있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서울회생법원 판결입니다. 그렇죠? 있죠. 4월 17일자 2018라 467 앞에도 계속 나왔죠. 이거 뭐 워낙 유명한 판결이라서 이 지금 제가 예전에 유튜브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한 파산 선고 면책 결정까지 받았으나 누락된 채권이 발견돼요. 그쵸. 이게 제도의 파산에 5가지가 있댔죠. 불락,
취귀신, 누락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새로이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종래 이를 제도의 파산 신청 하나의 유형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이는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도의 파산 신청이라는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도의 파산 신청이 아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 문제로 해결하면 족하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제도의 파산 들어오면 나가리 시키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구제를 못 받아요. 이런 거는 누락한 경우는. 즉 누락된 채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면책 결정의 효력이 누락된 채권에도 미치므로 새롭게 파산 신청을 한 이익이 없지만 반대로 누락된 채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면 새롭게 파산 신청하는 경위 등을 조사하여 파산 절차에 남용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누락한 채권, 누락 소송에서 졌으면은 뭐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금액이 워낙 커서 도저히 뭐 갚을 수 없다 그러면 허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누락 소송을 하나 이제 승소가 확정됐는데 이분이 이제 신용조회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제 소송조회를 못했어요. 그때는 소송조회 뭐 저도 사실 잘 몰랐죠. 어떻게 보면 그분 때문에 이제 소송조회를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강조한 건데 한 760, 이자까지는 2,500입니다. 한 7, 8억을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 3천을 압류 추심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 대부업체에서는 누락된 걸 알았어요. 자기네가 지급 명령, 그 항수 원인을 보니까 소액 사건이에요. 근데 판결인데 공시송달 판결입니다. 그럼 당연히 공시송달이니까 모를 가능성이 높죠. 소송조회를 했으면 알았을 텐데 일반 소송조회를 뭐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잽싸게 추환항소를 해서 한 10개월 전에 추환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기일 지정 신청도 뭐 한 2번, 3번 했더니 법원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기네가 항소심 상당히 늦어졌다. 미안하다. 뭐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내일이 첫 기일이었어요, 원래. 한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만에 추한 항소를 해서 항소심 첫 기일이 잡혔는데 이제 내일 재판 가려고, 내일 모레구나. 재판 가려고 이제 딱 해보니까 문자로 오늘 항소 취하가 날아왔더라고요. 자, 항소심에서, 항소 취하가 아니라, 항소는 우리가 했죠. 항소심에서 소취하, 민사소송법을 찾아보니까 항소심에서 소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소가 없었던 형태로 가고 다시 소도 1심에서 소취하면 다시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항소심에서 소취하면 소송을 다시 제소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상대방이 이겼던 판결 자체가 소취하로 없었던 거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긴 거죠. 그럼 소취하 증명은 첨부해서 1심 종국 판결이 소취하로, 항소심에서 소취하로 종국됐다는 거를 입증을 하면 지금 압류 추심을 해갖고 되게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압류 추심도 이제 집행 해제를 하면은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압류 추심을 취소를 못 하죠. 목록에서 누락됐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청구이소를 다시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청구이소를. 어쩔 수 없이 청구이소를. 집행력이 소멸됐죠. 그럼 바로 승소를 하겠죠. 압류 추심을 취소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번거롭지만 근데 이게 추환항소를 제기한 게 이제 신의 한 수죠. 신의 항소. 만약에 추환항소 제기 안 하고 그냥 청구이소를 제기했으면 집니다. 이거 안 받아줘요. 청구이소 사유가 아니라 추환항소 사유입니다. 공시송달은. 이거 예전에 제가 아니라 누가 이제 사무장이 소개해서 한 사건 중에 뭐 딱 갔더니 판사가 고향 지원해서 바로 그렇게 한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제도입 파산이 이 제도입 파산 신청에서 이게 파산 절차의 남용이냐 아니냐가 이제 결판 난다. 5가지 불락주 귀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신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신문을 거쳐야 돼요. 그냥 서면 심리만 해갖고 너 남용이야? 나가리 못 시킨다는 얘기죠. 반드시 신문을 해야 돼요. 신문이라는 건 직접 법정에 불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조는 신문의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파산 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필요한 신문이므로 신청인을 반드시 신문해야 하는 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신문 방법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서면으로 신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말로 신문할 수도 있다. 서면으로 신문하는 건 주로 법인 파산에서 대표자를 신문을 하죠. 서면으로 합니다, 보통. 근데 개인 파산에서는 신문기를 지정해서 판사가 법정에서 눈 보고 대면해서 신문합니다. 신청인이 신문서 또는 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기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때는 진술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 그 진술을 듣지 않고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까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총 6가지 사유를 공부를 했습니다. 불성실, 비용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남용, 쭉 6가지가 있었죠. 또 뭐였죠? 남용, 절차 비용 미납, 여섯 가지 보겠습니다. 절차 비용 미납, 회생 절차 또는 개인 회생 절차에 의한 처리가 타당한 경우, 세 번째는 파산 원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뭐겠죠? 불성실인가요? 네 번째는 신청인이 소재의 불명, 잠적한 때. 5번째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 불성실. 6번째가 남용.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차 비용 미납, 개인 회생 절차, 회생 절차에 의한 처리. 그 다음에 파산 원인이 부존재. 그 다음에 신청인이 소재 불명. 5번째 불성실. 6번째 남용. 이 6가지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고요. 이 중 제도입 파산으로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 판례는 있지만 하급심에서는 제도입 파산을 다른 원인으로 이제 봤을 때 허용하고 그게 파산 절차의 남용이면 이 조항으로 기각시키고 남용이 아니면 허용하자. 이게 이제 하급심에 좀 부드러운 판례가 나왔다는 것을 결국 그거는 이제 과거에 불허가라든가 노락되거나 취하하거나 기각당했던 혹은 각하당했던 이 채무자들도 뭔가 다시 살릴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잘 연구하면 과거에 불허가 혹은 면책 기각을 받은 혹은 취하를 해서 면책을 못 받은 그런 채무자들한테도 한 줄기 빛이 희망이 솟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 기각 이 6가지 사유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